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형 반도체는 이제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가 첨단 쪽으로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기 전에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또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한두 번도 아니고 메모리 빙산이 다가온다. 빙산이 다가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게 트럼프 정부의 이제 관세 유예 이후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이게 단기적인 현상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걸로 보고 선구매 사재기에 나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더 큰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닝 시즌은 중요하지 않다. 수면 아래에는 보다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전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분석을 한 사람이 연구원이 누구냐? 이 싱가포르 쪽에 있는, 아시아 쪽에 있는 연구원인 것 같아요. 이 모건 스탠리의 미국에 있는 본사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분석은 아닙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가 작년 10월에도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윈터 룸스 막 이래서 그냥 엄청난 공포를 줬었는데 한 달 뒤에 그냥 이 의견을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이 올해도 자꾸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주식 시장을 자꾸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뭐 비율 확대가 아니라 비율 축소로 이렇게 다 내리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때 올해 3월에도 또 이제 뭐 이런 반도체 시장이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삼성전자, 그래서 비중 확대를 얘기를 했고, SK 하이닉스는 비중 유지를 제시를 했던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모리 3사가 중국의 영향이 크기도 하겠지만은 구형 레거시 D램 생산을 축소를 하고 첨단 메모리에 집중한다는 거죠. 이게 단지 D램만 문제가 아니고 낸드 플래시하고 HBM까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본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DDR4 일부 생산, SK 하이닉스도 지금 DDR4 마찬가지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DDR4는 조만간, 하여튼 올해 길어봐야 올해 안에는 이게 다 끈 단종이 될 것 같고, 그래서 DDR4에서 DDR5로 페이드 아웃 이렇게 이제 화면이 쓱 사라지는 거죠. SK 하이닉스도 고사양 제품에 집중하고, 중국의 이제 CXMD 창신 메모리죠. DDR4에 이어서 HBM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모리 시장의 중심은 DDR5와 HBM3입니다. DDR5에서 이제 파생된 게 많죠. LPDDR5라든가 GDD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DDR5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구형들은 자꾸 사라지면서 그 구형들은 중국이 대체를 하는 거죠. D램 동향을 보면 DDR은 이제 컴퓨터라든가 서버라든가 이런데 이제 정보기 메인 메모리의 이제 D램이 일종이죠. 그런데 지금은 PC 시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DDR 시리즈는 2000년 초인 DDR1에서부터 시작해서 DDR2, DDR3, DDR4는 이제 뭐 거의 저물어 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는 DDR4에서 21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DDR5가 이제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생된 LPDDR은 저전력 DRAM이죠. 이거는 스마트폰, 이렇게 모바일 기기에 많이 들어가죠. LPDDR4는 중국 내 저가 스마트폰, 중국 시장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PC용 DDR4의 8기가 제품은 2018년에 8.19달러에서 최근에 1.35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 뭐 SK라든가 삼성전자는 첨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면 DDR4는 이렇게 쭉 쳐졌습니다. 그냥 급전직하죠. 그 다음에 빨간색의 DDR5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DDR5가 상승 곡선이 좀 둔화된 거는 HBM이 많이 나가고 상대적으로 D램이 있죠. 조금 빠졌기 때문에 이런 거죠.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 제품 중심으로 해서 낸드 플래시 시장도 확산됩니다. 그래서 주요 제조사들은 구형 제품 비중을 줄이고 기업용 eSSD, 기업용 eSSD는 엔터프라이즈 SSD인데 이거는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HBM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버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거는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거든요. 이런 메모리 반도체의 이제 방향성은 계속 더 확산이 되고 더욱더 첨단으로 가는 그런 시장으로 재편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엔비디아가 블랙엘 울트라를 5월달부터 생산이 된다고 하거든요. H20의 중단 그 여파입니다. 그래서 HBM의 동향에 대해서도 제가 내일 한번 영상을 올릴 건데 HBM 시장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양 제품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뭐냐? 블랙엘 울트라입니다. HBM 2E는 이미 구형 제품이 됐고요. 대부분 HBM3도 아닙니다. HBM3 이 8단에서 그것도 12단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늦은 하반기겠죠. HBM4로 시장이 또 전환이 될 겁니다. HBM은 엔비디아의 AI GPU 아키텍처의 개발 일정하고 밀접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뭐 블랙웰 울트라, 루빌 울트라 이런 것들이 쫙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HBM이 쫙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HBM 시장은 12단 HBM3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SK 하이닉스는 벌써 작년 4분기부터 납품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지금 대량 생산에 들어갔어요. 콜 통과를 하고 삼성이 아직까지 12단 HBM 8단도 아직 안 됐죠. 여기 안 된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HBM 시장 점유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이제 SK 하이닉스는 52.7% 지금 70%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42인데 지금은 아마 30.8% 정도 될 겁니다. 마이크론이 조금 치고 올라옵니다. 올해는 뭐 20%까지 점유율을 높이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 매출에서 작년에 DDR4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였습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 오더를 받고 12월까지 출하를 이제 끝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1A, 1B, 1C가 지금 잘 안 나오는 이런 그 상황에서 DDR4를 단종을 한다 그러면 이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올해 DDR4의 매출 비중을 10% 미만으로 줄이고 고부가 D램으로 비중을 늘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이 되죠. 그리고 DDR5가 있으니까 주력 제품으로 전환해 가는 건 맞는데 지금 실물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DDR5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는 싸게 공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PC라든가 모바일용의 구형 D램인 DDR4에 이어서 HBM2E도 단계적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HBM4에 집중할 계획인데 삼성전자는 아직 DDR4에 대해서, HBM4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로드맵은 있지만은 정확한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조금 어려운 지경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지난 1분기 D램 시장의 점유율도 보면 SK 하이닉스가 36, 삼성전자가 34, 마이크론이 25, 그 다음에 기타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33년 만에 D램 시장의 1등을 SK한테 내줬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날이죠. SK 하이닉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첨단 공장 전환을 서두르면서 HBM과 DDR5, LPDDR5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HBM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DDR4를 생산할 여력이 없습니다. DDR5 여기에서 빨리 만들어서 HBM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DDR4와 LPDDR4의 비중은 지난해 약 20% 수준에서 올해는 한 자릿수 숫자로 팍 줄이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DDR4와 LPDDR, 그 다음에 HBM2, 2, 이런 것들은 HBM3까지 아마 굉장한 그런 이 생산량을 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8단 HBM3, 그 다음에 12단으로 지금 넘어가니까 이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12단 HBM3E는 8단 제품 대비해서 가격이 50 내지 60%가량 높고 수율도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기 때문에 저 비중을 굉장히 높일 겁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 엔비디아가 블랙웰 울트라를 생산하기로 결정이 났으니까 여기에는 HBM3 12단이 들어가니까 제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올해 안에 차세대 HBM4 양산 준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부 HBM3 12단, 그 다음에 HBM4가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DDR4 메모리 모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이미 통보를 했고, 제가 이제 받은 정보에 의하면 D램 중에서 마이크론의 D램이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HBM2E를 건너뛰고 HBM3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을 전략하는 선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론까지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삼성입니다. 근데 중국 D램 동향도 이게 장난 아닙니다. CXMT 창신 메모리 현재 DRAM 생산량을 85%를 DDR로 채우고 있죠. 여기는 아직 여전히 중국 국내에서 쓰고 있는 뭐 DDR2, 3, 4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쓰니까 여기는 뭐 그런 거 걱정 없이 잘 쓸 거 있죠. 그래서 DRAM 생산 능력도 20% 늘려서 273만 장 웨이퍼 기준으로 엄청나게 지금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받아줄 레거시 그 시장이 중국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CXMT가 DDR5 HBM 시장까지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DDR5에서 문제가 발생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DDR5가 온전한 시장에 나오려면 창신 메모리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뭐 수율이 80%라 하는데 그건 믿을 수가 없고, 우리 DDR5가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SK나 삼성전자에 비해서 대략 한 4, 5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다는 사실이죠. D램 시장에서 20년까지는 0%였어요, 중국이. 그런데 지난해가 5%, 그 다음에 올해 말까지는 12%.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스노볼 효과라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분량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또 허접한 게 나오더라도 받아주는 시장이 중국이 워낙에 크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냥 기술이 늘고 수율도 좋아지면서 이게 옛날에 우리 삼성전자가 일본 그 메모리 반도체를 몰아냈던 방식과 똑같은 현상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D램 회사들이 창신 메모리죠. HBM3까지 또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이게 머지않아서 따라오기는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죠. 근데 빨리 달아나야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구형 메모리 시장에서 발을 빼고 첨단 제품에 집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전환이지만은 이게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잘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조금 지금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HBM, DDR5, LP, DDR, GDDR6, 7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경쟁력이 확보가 되는데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뭐 하루속히 DDR4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철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뭐 이게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구형 반도체를 버리고 첨단 반도체를 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